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은 IM증권 도공 WS센터 이하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9월의 두 번째 장이고요.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어제는 또 바이오가 강하더니 오늘은 다시 또 조선 방산이 이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섹터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선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조선에 대한 다시 한번 자리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날이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전략은 진짜 매일매일 새롭게 짜도 계속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조선 섹터 강합니다. 일단 한화오션부터 볼까요? 자, 연일 강하거든요. 네. 한화오션의 신고가 랠리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두고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 한화오션이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이제 고평가 논란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특히나 이제 해외 IB 쪽 노무라 증권은 오히려 이제 셀 리포트가 계속 나오긴 했었죠.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둘씩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 캐나다 쪽에 대한 잠수정이나 아니면 폴란드 쪽에 대한 잠수정까지 복합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들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필리 조선사죠. 대다수의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한계죠. 이미 도쿠는 좀 한정되어 있고 이제 수주는 많은데 그 수주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도쿠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필리 조선사가 본격적으로 정제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새로운 신규 물량들을 쌓아 나가면서 28년도 이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우리는 새로 이제 밸류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현대중공업도 현대미프를 본격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서 특히 싱가포르 해외법인이나 해외 쪽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를 이제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신규 수주에 대한 물량들을 이제 새롭게 받아들일 이제 준비가 되는 이제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조선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8년까지 느껴왔던 이제 그런 밸류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29년, 30년도에 대한 새로운 밸류를 향후에 밸류에이션에 조금 이제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이제 기점이 왔다라고 해서 최근에 조금 흐름이 이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채팅에서 보니까 오늘 뭐 강한 세진중공업이 삼성중공업보다 HJ중공업이 삼성중공업보다 시가총액이 큰 것이 말이 되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대형 조선사보다 지금 조선기자재가 수급을 더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맞는 밸류입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기자재들도 우리가 뭐 만약에 뭐 HJ중공업을 들게 되거나 한화엔진을 들게 되면은 우리가 한 조선사에게만 수주를 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사에서도 물량을 받고,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대형 3사에서도 이제 물량을 받다 보니까 워낙 이제 지금 슈퍼 사이클이 있는 상황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이제 계속 지속되어 왔었고, 뭐 대표적으로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정제를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그런 캐파 증설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동률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10%,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2분기 때부터 10% 이상 영업이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한 5%, 3%밖에 되지 않았던 영업이익률에서 두 자릿수가 나왔었고, 그럼 당연히 기자재 입장에서는 대형 이제 조선사들은 보통 2년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한 바퀴 도는 이제 회전율, 흔히 말하는 인도 건조 시점이라 얘기를 하는데, 대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전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좀 우수하게 높아지다 보니 그런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는 좀 증상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밸류인 거예요? 맞는 밸류일 수도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커지고 있고 중국에서 물량을 받으면 또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조선조 옥석 가리기 필요해 보이는데 약간 좀 대형 조선사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쪽보다는 기자재로 확실히 눈을 돌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한화엔진이 가장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탑픽으로 아마 많이 뽑아들 왔을 겁니다. 그만큼 특히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도 그런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제재들을 계속 꾸준히 좀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친환경
일정 선박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DF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냐?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런 엔진사들한테 수주 물량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진중공업이나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만큼 최근에 글로벌적인 이슈에 인해서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수급적인 요인이 충분히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뷰도 그럼 바뀌었겠네요. 원래는 조선이 그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북미 쪽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겠죠. 제가 아마 한 달 전, 두 달 전에 아마 앵커님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100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일본 그 조선사와 우리나라 조선사가 몇 개를 분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밸류가 뒤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는 애널리스트조차도 조금 하나오션에 대해서 조금 부담일 수는 있다. 물론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이제 조선사 인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면 향후에 미국에 대한 물량들을 하나오션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쯤에 이제 필리 조선사에서 생산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수주를, 물론 이제 미주 지역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물량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이제 나왔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냐 아니면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북미 쪽의 LNG선이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이 됐다. 물론 그 이후에 일본 조선소가 몇 개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J중공업이 사실 최근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온 기자재 종목인데 오늘은 세진중공업이 가장 세거든요. 이 대장이 좀 바뀔 수 있을까? HJ중공업은 정말 많이 올라왔고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세진중공업은 그래도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세진중공업은 새롭게 또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이 됐죠. 물론 이제 그동안 좀 고객사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미포조선과 이제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싱가포르 이제 해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해외 법인이 왜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미국 이제 그 9남대, 7대대가 있습니다. 7남대가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미포와 이제 현대중공업 싱가포르 쪽에 새로운 이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지금 당장에 펀더멘탈로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얼마만큼 받을 거다가 아니라 여기 앞으로 이제 여기서 물량들을 대부분 다 세진중공업이 받아갈 수 있겠구나. 여기에 이제 좀 복합적으로 새로운 이제 시각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에 펀더멘탈은 없는 상황이지만은 시장은 나중에 받겠지 결국엔 수급이 먼저 일단은 선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에서 일단은 세진중공업이 다른 기자재나 다른 대형 3사 대비해서 모멘텀이 부재했던 측면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조선사들 중에서 살 것 없나 하다가 이쪽으로 그렇게 포인트가 좀 붙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더 갈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합작법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합병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추후에라도 이제 반대 의사가 나오게 되고 이제 12월쯤에 아마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확정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세진중공업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어렵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조선에서 지금 기회가 있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 엔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 MRO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물론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거는 뭐 관련된 뭐 우리나라 뭐 해군 관련해서 조금 새롭게 뭐 생산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좀 모멘텀이 부각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엔진과 세진중공업은 일단 모멘텀이 붙었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엔진과 세진중공업. 자, 방산도 빠르게 좀 여쭤볼 텐데요. 한화시스템 필두로 방산 섹터가 좀 어제부터 계속 반등 시도하고 있거든요. 정고점 터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유럽 쪽 방산이 세게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방산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방사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종전 이슈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동안 수주도 많이 받아왔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폴란드 이후에 새로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중동적발 수주가 아직까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점. 뭐 그게 뭐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좀 단기적인 이슈는 우크라이나가 과연 종전 이슈가 나오겠느냐. 뭐 최근에 이제 푸틴이 여러 이제 그런 인도나 시진핑 주석과 이제 면담이 있고 난 이후에 대한 어느 정도 행보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 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섹터 로봇으로 넘어가 보시죠. 로봇이 또 기자재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그 수요가 필요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잖아요. 하반기에 로봇에 대한 전망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조금 많이 이제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없는, 뭐, 흔히 우리 9월 달에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해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섹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제외된 이제 섹터이기도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금리 인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특히 투자를 위해서는 좀 금리 인하가 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협동 로봇의 대당 가격들이 대략 3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거를 여러 대를 사기 위해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일단은 투자에 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애초에 이제 로봇주를 투자를 했을 때 인건비가 워낙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 거기에 대한 책으로 로봇이 시장에서 부과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뭐 TSMC에서도 우리 매출에서 로보틱스 쪽에 대한 매출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도 마찬가지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이제 양산 생산 시대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감속기와 이제 관련한 이제 부품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좀 상황이고 최근에 LG 전자나 아니면 삼성이나 이제 SK 그룹과 같은 이런 행보들도 어느 정도 좀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찍힐 시기가 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소형이 더 강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로봇주도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다 중소형이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세게 움직였죠. 물론 단기적으로 빠졌던 거는 뭐 정자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LG 전자도 본격적으로 이런 가정용 서비스 로봇을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 계속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했던 로보이츠죠. 그게 이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건 어차피 이제 5년 이내에 이제 상장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액추에이터 감속기 쪽의 매출이 거의 90% 상황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매출이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향후의 로봇 가제들은 결국 내재 원가율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이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여기서 원가를 얼마만큼 이제 그 내재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이 빠르게 지금 로봇 시장을 좀 침투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향후에 좀 가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재 원가를 얼마나 낮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로봇주들 제가 봤을 때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전부 이제 흔히 차트나 흐름을 다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룹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도 있습니까? 일단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흔히 대기업들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긴 한데 이게 SK 그룹 이기도 하죠. 이제 최대 주주가 SK온입니다. 아마 6월달, 5월달쯤에 코러션 행사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됐고 작년 10월쯤에 딱 8명의 이사의 구성 중 4명이 SK온 이제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6월 달에 이제 청라에 있는 사옥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게 캐파가 2,500억짜리입니다. 작년에 350억짜리 매출을 되는 회사가 2,500억짜리 캐파를 증설을 이사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는 아까 SK온이 4명이 이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SK온 쪽의 향후에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펀더멘탈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유일 로보틱스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체력의
아무래도 중요하죠. 자, 최근 기대가 가장 되는 쪽이 유일 로보틱스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시죠. 반도체입니다. 어제 반도체가 좀 크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중국발 그리고 미국발 악재가 같이 더해지면서 눌렸는데 오늘 또 미국장 열려봐야 알거든요. 얼마나 큰 영향이 또 기술주 중심으로 있을지. 오늘에 대한 반도체의 포지션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은 유예 기간이 120일이죠.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물론 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빠졌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중국 쪽에 이제 공장 비중이 이제 캐파가 훨씬 더 큽니다. 이제 낸드랑 디램 공장을 이제 두 개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좀 급락이 좀 심하게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생산에 대한 이제 파급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라고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첨단 시스템이나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이제 미국의 건별받아 이제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그만은 이제 허락을 안 해주겠다는 의미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제 둘 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4개월 이내에 결국에는 아마 전환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레거시 모드로 다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전환하게 되면서 이런 장비단의 리드 타임이나 전체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재고 물량들이나 이런 이슈가 나중에 4분기나 아니면 1분기 때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좀 밸류에 조금 미스가 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빠르게 어느 정도 행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감세 협상이나 어느 정도 이런 반도체와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반도체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요? 네. 그 협상까지. 항상 반도체 섹터는 시련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미장이 오늘 다시 재개장을 하는데 AI 버블론이 지금 또 끊이지 않고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조금 조정을 받으려는 건지 최근에 나스닥이 또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조정 안 받고. 여기서 나스닥이 꺾이면 국내 반도체도 다시 한번 조금 하락세 가능성도 있는데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얼마나 찬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2월 달에 한번 딥시크 사태가 한번 세게 나왔었죠. 그때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엘리바바도 이제 그 AI 쪽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시장은 뭐 학습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근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게 시장을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쿠다 플랫폼이나 뭐 엔브링크와 같은 인터커넥터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가 애초에 AI 고객사들이 쉽게 바꿀 수 없는 또 형태이기도 합니다. 왜 좋겠으면은 원래 올해 오픈 AI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원래 AMD로 전향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시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그대로 있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쉽게 고객사가 옮기지 쉽지 않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아무리 엘리바바가 만들든 바이트댄스가 만들든 딥시크가 만들든 결국 여기에 대한 그에 대한 변화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거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HBM이 그에 대한 물량이 감소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거는 2, 3년 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CXMT도 2027년쯤이나 이제 HBM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능한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20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이제 HBM을 얼마만큼 물량을 나중에 획득할 수 있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국의 가장 원하는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가격 측면에서도 좀 체크를 도와주시죠. 어제의 하락세를 그래도 만회했습니다. 만회했고 두 종목 모두 다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에 대비해서 이제 정도 25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다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폭 해소 그리고 이제 HBM 이제 그 인증 여부 그게 아마 9월이나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12단 반도체 컬 테스트 여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물론 이제 어제 SK 하이닉스가 인지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그 1억 원 관련된 상여금, 그게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대략 3조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35조인 상황에서 그 영업이익이 10%가 있던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간다는 거는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네카우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네이버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주가도 5% 올라주고 있고 카카오는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네카오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특히 카카오 쪽은 좀 지금 부를 바꿔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카카오는 이제 김본수 의장이 이제 관련된 이제 여러 수사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져왔었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오픈 AI와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추구하느냐가 좀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에이전트가 11월 출시이긴 하지만은 9월 23일 날 이프 카카오데이에서 향후에 좀 방향성에 대한 추구, 이게 새로 이제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고, 기존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지향하고 있던 커머스와 관련된 AI 사용과 조금 좀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카카오 실적이 잘 나왔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과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이제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초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슈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걸로 확인되고요.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